안녕하세요. 미탐TV 김민중입니다. 오늘은 우량주사전 32번째 기업 인사이트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량주사전은 저희가 100개를 선정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향후 실적에 대한 예상 실적들에 대한 분석들, 그 다음 배당에 대한 부분들, 기타 관련된 종목 진단 내용과 적정 주가까지 한 번에 리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좀 잘 평소에 알아두시면 좋은 가격대에 왔을 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쇼핑 리스트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섹터는 헬스케어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부분입니다. 산업은. 그래서 여기 이제 약이 이렇게 약품이 있는데 자카피라는 이제 약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요 약은 이제 희귀 질환인 골수 섬유증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제 요런 이제 희귀병과 관련된 치료제들을 특수한 영역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또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 M&A 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들도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행 사항들 이런 거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요 자카피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 판매하고 있고 이제 특허로 이제 보호받고 있어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현재 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카피가 78%, 그다음에 관련한 상품들에 대한 로열티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한 19%이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마일스톤 관련된 계약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이제 미국이 72%,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무래도 제약 시장이 가장 크니까요. 그 외에 이제 글로벌로 한 22% 정도가 이쪽 관련된 매출들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의 실적들을 좀 살펴보면요.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도 2021년도에 보면 이제 흑자 전환을 합니다. 매출액이 12% 오르고, 주당 순이익이 4.27달러 흑자 전환을 하는데, 2020년도에 보면 이때 이제 적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업이 보면 2019년도에도 한 4억 달러 정도는 흑자였는데 갑자기 적자로 전환했다 다시 급등해서 흑자 전환이 돼 있는 이 부분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사실상 어떤 이슈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 해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손익계산서의 세부 항목을 통해 가지고 왜 그러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지 아니면 올해만 2020년도에만 발생한지를 통해서 그 다음 예상치들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다음 화면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13%니까 두 자릿수를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약 33억 8천만 달러 정도가 되고 주당 순이익은 3.42달러로 약 한 20%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이제 2022년도에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높고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는 낮거든요. 낮고 왜냐하면 이제 영업이익에서 기타 비용들이라든지 법인세를 빼서 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파란색이 영업이익이고 요 녹색이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사실은 요게 요 밑에 있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영업 외적인 이익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보통은 법인세를 돌려받거나 법인세에서 마이너스 되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또 기타 영업 그러니까 어떤 중단 어떤 사업들을 하게 돼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녹색으로 나와 있는 순이익이 파란색 밑에 있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보면 올해 예상 실적이 정상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순이익은 이게 감소하는 개념이 아니라 순이익이 원래 일시적인 순이익이 붙었던 부분이 빠지면서 요 밑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단순히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떨어져서 실적이 급감한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3년도에 보면 역시 매출액이 16%,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다시 32% 성장하면서 4.5달러를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도 예상 그리고 2023년도까지도 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상당히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손익계산서 항목을 좀 보시면 아까 2020년도에 보면 요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잖아요. 계속 흑자를 하다가 요 적자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가
과거에는 한 11억 달러 수준에서 22억 달러로 점핑한 거잖아요. 갑자기 많이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 그런지, 아니면 실제로 연구개발비로 나가고 있었던 건지, 계속 나가는 건지를 살펴봐야 이익이 계속 적자가 될지 아니면 흑자로 전환할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회사의 이제 사업보고서 전자공시를 확인해 봤더니 이 22억 달러 중에서 대략 한 9억 달러가 추가로 일시적으로 발생했어요. 그걸 빼고 나면 약 뭐 한 13억 달러 정도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니죠. 11억, 13억, 그리고 2021년도에 14억 5천만 달러니까 그 정도의 성장으로 이제 연구개발비도 계속 지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만 좀 과도하게 나갔다. 그래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닌데, 그 이유는 이제 그 9억 달러, 9.2억 달러 중에서 8억 달러가 독일의 모포시스사라고 하는 회사하고 이제 개발을 같이 하기로 하고 8억 달러를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독일의 모포시스사라고 하는 회사는 세계 최대 규모 항체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 제휴하면서 여러 가지 신약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용으로 이제 지출했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DA의 우선 심사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희귀 질환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은 심사를 좀 빨리 받게끔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구매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FDA 우선 심사권을 구매해서 약 1억 2천만 달러 정도를 사용해서,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신약을 개발했을 때 빨리 승인이 날 수 있는, 이런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절차들을 거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뭐 이후에 뭐 크게 일시적으로 나올 것들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2021년도에 이익이 크게 갔고, 아까 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높았던 이유는 여기서 나오죠. 여기 나오네요. 법인세 비용이 지금 마이너스로 잡혔잖아요. 마이너스 378.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로 찍혔다는 얘기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돌려받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사업보고서 내에 이 회사 세부 내역을 봐야지 알겠지만, 요거만 보더라도 추정이 가능하죠. 아, 세금 관련돼서 환불받아서 환급이 이슈가 있어서 뭐 이 정도를 받았구나. 뭐 요 항목에는 뭐 세금 말고도 약간의 다른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2022년도엔 사라지니까 순이익 자체는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요 법인세 비용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했던 부분이 정상화되면서 요 앞에처럼 이렇게 요런 법인세를 내겠죠.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보다 줄어드는 거지. 요 앞에 있는 요 순이익이 줄어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적이 줄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이 기업의 실적들이나 이런 걸 보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인사이트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이 회사에 이제 상당히 아까 희귀질환 관련된 치료제이기 때문에 독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 이 자카피라고 하는 게 2027년도에 특허 만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뭐 카피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한 이 회사들이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약을 좀 이제 기능들을 개선해서 뭐 다른 걸 만들거나 뭐 또는 뭐 때로 새로운 신약을 만들거나 이런 형태들로 해서 이제 매출들을 이제 이연시키면서 이제 또 확장시키고 성장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좀 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현재는 매출 비중이 약 8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리스크 중에 하나인 거죠. 2027년이면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아마 이제 자카피의 원래 효능을 가지고 그 효능이 그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이제 다른 약을 또 뭔가를 만들거나, 또는 요 약 자체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또 새로운 이제 제품들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마 구조들을 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분별 매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이 회사의 IR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분기마다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행히 이 회사가 이제 2021년도 작년도 10월에 아토피 워낙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데요. 아토피 치료 연고제 옵젤루라라고 하는 게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대략 한 15억 달러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된다는 게 회사 측의 이제 발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2022년도 올해에 이제 매출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다른 쪽 부분들의 어떤 편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들을 조금 개선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 분석들 추가로 조금 보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을 보면 요 그래프를 보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이제 따라 올라와서 많이 이제 늘어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2021년도에 4.27달러고 22년도 예상치는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낮아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과도하게 높아진 거고 그걸 덜어내면 실제로는 요 정도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성장하는 원래 그래프가 맞는 거죠. 실제 기업의 본질로 보자면. 근데 일시적인 이익으로 높아졌다가 올해 2022년도는 일시적인 그 법인세 부분이 빠지면서 살짝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가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4.27에서 3점 몇 달러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2023년 4.5달러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형태의 그래프를 보시면서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2020년 말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한 80달러 정도 전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좋을 때 언제든지 관심 가지고 볼만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의 최근 이제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차트를 보면 뭐 주가가 90달러에서 한 60달러까지 계속 쭉 하락하다가 뭐 최근에 2022년도에 보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2월부터는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65달러에서 85달러까지 올랐으니까 한 30% 이상 정도 이제 주가가 올랐고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의 실적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2023년도까지 뭐 이 회사의 주가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 현황을 보면요, 뭐 한 2개 정도 기업을 좀 같이 봤는데요. 바이오엔테크와 뭐 이게 발음이 여러 가지들이 있던데 알라일렘 파마슈티컬스 되게 어려운데 이 회사하고 3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총으로 보면 인사이트가 가장 낮고 바이오엔테크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표를 이제 지난번에 저희 우량주 사전하고 달리 제가 표를 이번에 좀 더 개선을 시켰는데요. 가급적 이제 예상 실적 위주로 좀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지난번 것까지는 이제 올해 2021년도에 최근 거 실적을 썼는데 그거보다는 미래를 좀 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상 매출액은 13% 성장, 바이오엔테크가 20% 하락. 이 바이오엔테크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2021년도에 과도하게 너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역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막 실적이 막 급감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2021년도에 워낙 많은 이제 성장들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좀 어쨌든 실적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알라일렘 파마슈티컬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8%를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만은 여전히 순이익은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어서 최근에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이런 현상들에서는 이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 주당 순이익이 3.42달러 이게 왜 떨어지는지는 아까 제가 법인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퍼는 18배, 인사이트가 이렇고 그 다음에 진단 점수를 보시면 이게 진단 점수는 1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솔루션으로 매기는 점수인데 얘가 인사이트가 가장 높습니다. 74점이고 100점 만점에 74점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이게 전체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지를 같이 좀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인사이트는 보면 8%, 상위 8%니까 상당히 높죠. 상위 10% 안에만 들어가도 한 자릿수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한 6,200개 정도 기업들 중에서 600등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바이오엔테크가 한 32% 정도. 그 다음에 알라일렘 파마슈티컬스가 상위 63%인데 한 22점이니까 이건 이제 적자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수를 지금은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좀 비교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3개 기업의 1년 동안 주가 상승률을 보면 제일 높았던 회사가 바이오엔텍, 여기 보면 48.7%인데 1년 동안 요 그래프죠. 근데 요게 이제 작년 8월, 9월이 이제 피크를 쳤는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때는 주가 상승률이 300%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떨어져서 여기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때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많은 하락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주면, 그러니까 고평가된 상태에서 사면 이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지 않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비싸게 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추세를 보셔갖고 이건 무너졌다고 보면 파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 추세를 안 보고도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싼 가격에 사는 게 베스트일 거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니까 혹시라도 뭐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따라잡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런 추세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너지면 파셔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인사이트가 1년 전하고 비슷한 0.1% 정도고 S&P가 한 9%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 세계 기업의 아까 진단 점수하고 이 세부 내역을 좀 살펴드리면 인사이트가 74점에 요 5가지 항목이 이제 각각이 20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성장할 부분들, 그 다음에 재무에 대한 안전성,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마진, 수익성이 얼마나 높으냐, 뭐 ROE냐, ROIC냐, 뭐 이런 영업이익률, 마진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AI 로봇이 다 체크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현금 창출력, 그다음에 사업의 독점력, 이 회사가 독점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을 정도의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느냐, 탄탄하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장성 부분에서 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아직 이런 이제 독점성의 부분들, 이 독점성은 단순히 아까 뭐 그 자카피라고 하는 골수섬유증 치료제의 독점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이 비즈니스를 독점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파워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엔테크는 보니까 미래 성장성에서 점수를 거의 못 받았죠. 아까 앞에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바이오엔테크는 올해 예상 매출과 이익이 한 20%씩 떨어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표로 다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뭐 종목별로 뭘 쳐봐서 올해 예상 실적 어떻게 되고 뭐 수익성 어떻게 다 체크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요거만 하나 잘 보시더라도 이 회사는 올해 성장이 상당히 좀 더딜 수 있겠구나. 이게 거의 0이라는 얘기는 거의 성장이 한 자릿수거나 마이너스 가능성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외에 이제 사업 독점력도 좀 낮고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도 좀 낮은 이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라일렘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인 분야에서 다 여기 인사이트나 바이오엔텍에 비하면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죠. 대신 이제 성장률은 높은 이제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30%씩 늘어납니다만 여전히 다른 기업에 비하면 조금 더 그런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가격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는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면 인사이트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우량주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에 올해는 이제 한 20% 꺾이겠지만 2023년도에 보면 2022년도부터는 다시 매출액이 다시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결정할 때 내가 이 하락하는 구간에도 사서 가지고서 2023년까지 갈 거냐 2022년도에는 하지 않고 2022년도 말 정도 되면 벌써 기업의 주가들이 23년도 실적들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연말쯤에 차라리 뭐 성장이 이제 그 다음 연도 예상이 되는 확실한 부분에 들어갈 때 살지 그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투자 성향 또는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은 보면 없습니다. 아직까지 배당을 주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은 뭐 배당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정도가 됩니다만 아직까지 배당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과 관련된 세부 내역하고 적정 주가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현재 뭐 적정 주가는 뭐 92달러보다 좀 낮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주가 추세도 단기, 중기, 장기 다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어서 뭐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이나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막 출렁출렁하고 성장주들이 하루에 뭐 주가 빠지는 폭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 주가가 뭐 조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올라와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지표는 아까 뭐 같이 봤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요 파란색 라인 부분들이 이제 적정 가격이고 요 음영으로 돼 있는 요 부분들이 이제 요 밴드 안에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돼서 거래되다가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쭉 올라오면서 이제 저평가와 적정가 라인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요 사이에서 아마 거래되는 게 이제 정상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적정가는 92달러고 그거보다 한 15% 이 정도 저평가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여기에도 보면 이게 이제 수치들을 알려드리거든요, 미리. 그래서 저평가가 70달러, 그러니까 70달러 이하면 저평가, 54달러 이하면 매우 저평가에 들어간다. 그래서 매우 저평가가 요 점선 라인에 있는 가격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평가 라인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 가격의 밸류에이션을 참고해서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들, 그다음 아까 앞에 리스크 부분들을 언급해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인사이트에 대한 어떤 뭐 투자에 대한 결정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사이트에 대한 우량주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